선생님, 기타 질문들에 대해서 모아봤어요. 네네. 내가 질이 넓은지 좁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부피를 재는 기계가 나왔어요. 아, 저희 병원에 있습니다. 아. 궁금하시면 오시면 제가 재드릴 수 있고요. 네. 질 안에 뭐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는 건지, 초음파로 하는 건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초음파의 프로브 같이 이거를 이제 질 안에다가 삽입을 해요. 기구에 달려있는 풍선이 있어요. 아, 네. 풍선에 바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부풀 수 있는지가 측정이 되면서 부피가 계산이 돼요. 풍선이 많이 부풀면 넓고 탄력이 없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탄력도 있고 넓어지지 않았다. 신기한 게 네. 많이 나왔나 봐요.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게요. 출산을 하신 분들은 일정 기준보다 55ml 정도보다도 70, 80까지도 넓어지는 분들이 계시고요. 제왕절개를 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60 정도. 자연분만을 했어도 케겔 운동 같은 코어 운동을 잘 하신 분들은 크게 넓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걱정이 된다 하시면 가까운 산부인과에 가셔서 질의 용적을 재는 기계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기가 집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어렵지 않을까요? 병원으로 오셔서 안전하게 하시길 추천드려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특정 체위가 안 좋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자궁이라는 게 골반 안에 되게 깊은 곳에 있어요. 아, 네. 전혀 체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리를 좀 높게 올려가지고 깊게 삽입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경우도 질에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들어가는 곳이니까 다리를 벌리든 점프를 하든 위가 그 자리에 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궁이나 난소는 그냥 그 자리에 있지 전혀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질이나 자궁 경부에는 다른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경부가 쓸리는 거는 이제 성관계 자체보다는 성관계로 인해 생긴 염증이 타고 올라가서 자궁 경부가 까지는 거고요. 네. 여성의 질은 이제 어느 정도 커브가 있고 각도가 있어요. 남성이 발기했을 때 각도와 여성의 질의 각도가 잘 안 맞으면 통증 같은 게 생길 수는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남성의 성기가 부러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진짜요? 네. 아니, 적당히 하는 적당히 게 네. 적당히 해라. 적당히가. 예, 이렇게 적당히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궁 경부가 쓸리는 네. 게 성기가 작고 마찰이 있어서 그런 가능성은 크게 없는 건가요? 남성의 귀두에 돌기가 달려 있나요? 아니요. 부드럽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 자체가. 하지만 이제 간혹 귀두에 어떤 시술, 해바라기를 넣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좀 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번에도 적당히 하는 게 네. 중요하네요. 너무 과한 호기심은 이제 화를 일으킬 수 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네. 질은 검지손가락 정도의 길이인데 어떻게 남자의 성기가 들어갈 수 있는지, 흥분을 하면은 질이 넓어지는 건지 댓글을 써주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손가락으로 넣어서 만져보다 보니까 짧다라고 느껴지는 건데 질은 사실 이 검지 손가락보다 더 깁니다. 8에서 10cm까지 길이에요. 질 자체에는 되게 탄력성이 있는 주름도 있고 흥분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할 수 있게 돼요. 실제 길이는 생각보다 깊어요. 이 다음 질문인데요. 손을 잘 씻었으면은 질에 손가락을 넣어도 되는지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해주셨어요. 건의를 할 때라든가 손가락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안 씻고 넣는 것보다는 잘 씻고 넣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미생물들이 질 내로 들어가게 되면 질 내 산성도라든가 깨트릴 수가 있고 염증이 발생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손가락을 넣는 경우가 막 항상 있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잘 씻고만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손톱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매너가 필요하죠. 헤르페스 1형에 걸렸으면 구강성교 시 상대 성기에 감염이 되는지, 헤르페스 2형에 걸렸을 때 구강성교를 하면은 헤르페스 1형에 감염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대부분 많이 아실 거예요. 네.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있죠. 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위쪽이 타입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식기 쪽이 타입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요즘은 그런 정의가 무색하다고 볼 수 있어요. 워낙 오랄 섹스가 대중화된 게 아주 큰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타입 1이 생식기로도 갈 수 있고 타입 2가 구강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입 주변에 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접촉이 없어도 피곤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입 주변에 있는 나는 거는 분만할 때 감염이 되었다던가 주변 어른들이 아가 때 이쁘다고 뽀뽀하고 그러면서도 많이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요.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다 하면 귀신같이 알고 딱 발현을 하죠. 항바이러스제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게 치료예요. 완치는 없습니다.
성기 쪽에 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성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네. 거네요. 그게 입이 됐든 성기가 됐든. 제가 그 바이러스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렇게나. 네.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성관계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뽀뽀도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때는 이제 전염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80에서 90%까지 높아질 수 있고 활성화됐을 때만 조금 피해 주시고 괜찮을 때는 전염력이 매우 낮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성관계라든가 키스라든가 그런 접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었고 산부인과 의사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 같이 알게 돼서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제가 또 다른 주제의 댓글들을 많이 모아서 선생님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또 많은 질문들을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